결국에 우리 고객들은 편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책임은 거기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변액을 판매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내가 변액을 판매하고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뭔가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옛날 선배님들은 이제 그나마 이제 금리를 그냥 사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0.5%가 됐고 미국은 0%고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발표한 건 2022년 11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어찌 됐건 언젠가는 금리를 한 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적정 금리는 0.9%가 적정 금리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빅컷을 했냐면 미국이 갑자기 다운을 시켜버리니까 우리나라가 그대로 2%대에 있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0.5%로 줄였던 거죠. 2023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미국은 분명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고통스러운 건 기준금리는 0%대인데 장기 채권금리가 지금 1.7에서 2%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정부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빚 없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빚. 자, 어저께 얘기했던 걸로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한 번만 해보면요. 22억짜리 신동 아파트를 갖고 있는 어떠한 근로자가 제가 그저께 나왔던 경제신문에 기사를 하나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2,500명한테 공유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작년 10월 달에 대한민국의 30대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작년 7월 달이구나. 작년 7월 달에 대한민국의 30대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 2021년 4월 달이 돼서 까보니 부동산 가격이 16%가 올랐더라. 걱정 많이 했는데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사에서. 그건 기자가 미친 새끼인 거예요. 전 기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걔네들은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성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펜을 들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근데 이걸 그냥 의식 없는 일반 대중들은 기자가 쓰면 그걸 보고 나서 정신교육을 받아요. 아, 그런 거구나. 아, 그게 잘한 거구나. 그럼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진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작년 7월 달에 서울에 있는 집을 살려고 했으면 대략 1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끌이라는 표현을 해요. 영끌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무언가를 샀다라는 거예요. 빚으로서. 자,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영끌해서 살려면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5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LTV가 40%니까 4억은 주담대로 받았겠죠. 10% 정도, 1억 정도는 여러분들 전 직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대출이 있어요. 저금리로. 그거는 이제 아예 노예로 부려먹겠다라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뭐 마통이라든지 신용대출 등으로써 긁어 모았을 거예요. 그럼 내 돈 5억은 어딨냐? 부모님이 빌려줬거나 내가 일정 부분은 모았겠지만 자,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최소한 5억은 지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16%가 올랐으니까 그게 11억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대출 계산기를 찍으면 거기에 똑같이 나와요. 5억 원을 넣고 대출이자 3%를 찍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세팅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주담대가 원리금, 균등, 상환밖에 없어요. 즉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똑같은 금액을 30년 동안, 이거 차 리스나 뭐 이런 거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30년 동안 똑같이 내는 거야.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250만 원이에요. 대출 5억 원 받았을 때. 근데 일반 근로자가 급여가 1억이면, 연봉 1억이면 실수령 금액이 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억짜리가 250만 원을 갚으면 남는 돈은 350만 원 남아요. 근데 그 정도 집을 사는 30대라고 하면 결혼을 했을 것이고 어린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 맞벌이라고 하면은 어린이집 꼭 보내겠죠. 애들은 날이 갈수록 먹는 게 엄청 많아집니다. 들어가는 것도 많고요. 그죠? 그럼 350만 원 갖고서 생활비를 다 해치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2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뇌관이라고요. 지금 0.5% 기준금리를 갖고 있을 때 아무리 대출을 잘 받아봤자 2% 중반이고요. 그냥 신용 괜찮다라고 하면 3%대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5%, 6%, 7%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마지노선이 2%예요. 미국에서 채권 금리 2%면 연준에서 다시 발표할 겁니다. 왜냐? 정치인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다르게 할 줄 알아야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원래 2023년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장기 채권 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가면 연준은 2021년에도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버텨요? 못 버티죠.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달러가 전 세계에 지금 뿌려져 있는 것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외화 보유가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IMF가 외화가 없어서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외화 만들려고 뭐 했어요? 할머니가 집에 장롱에다가 숨겨놨던 금반지 갖고서 그거 모아서 뭐 샀던 거예요? 달러 샀던 거예요. 그 부채는 누가 가졌던 건데? 당시 1998년도에 기업들이 가졌던 거라고요. 근데 지금 대출의 종류가 달라졌잖아요. 지금의 빚은 누가 갖고 있어요? 가게가 갖고 있다고요. 그건 감당을 못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잘했대요. 뭘 잘했는데?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5억이었어요. 근데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 집이 11억 6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부터 종부세 내야 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얼마를? 1년에 10억짜리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1년에. 월로 따지면 50만 원이에요. 지금 주담대 때문에 250만 원 내고 있는데 종부세 50만 원 더 내야 되네요. 한 달에. 그 300만 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즉 뭐냐면 그냥 단순히 10억짜리를 샀는데 11억이 되었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비판이 대안이었으면 되게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자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저의 대안은 뭐냐? 작년 7월 달에 똑같이 대출을 안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500이니까 그죠? 5억이니까 그 5억 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다. 아까 우리 FC님 일시나 물어보시던데 S&P 500 작년 7월 달에 5억 넣었으면 지금 얼마 되어 있게요? 6억 5천 되어 있어요. 1억 5천 30% 수익 났습니다. 30%. 자 그러면 5억 갖고 있는 사람이 5억 대출 받아갖고 1억 6천 됐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갚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 돈 5억 S&P 500 인덱스 그냥 사서 지금 결과적으로 6억 5천의 자산으로 늘어난 게 합리적인 금융입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빡센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억지로라도 자꾸 입력을 시키는 게 뭐냐면 저 혼자 하면 몇 명 못 바꿔요. 고객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체제를 개선을 하면 세상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일 연속 강의하고 있죠? 아침마다. 그죠? 전 뭐 딱 정신 차려보면 한 2시 정도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일하는데 지금 빡세요. 근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런 조직을 못 갖고 있지만 우리 슈퍼사업본부는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하나의 행동만 바꾸면 세상은 분명히 저 멀리에서 그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는 거 느껴지거든요. 육강 오니까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고객한테 이런 얘기한다? 못 알아먹어요. 어려워할 거고
거절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오렌지 라이프 FC 사명감입니다. 그죠? 그럼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변액을 세팅을 하는데 미국을 들어가고 싶은데 미국 주식형 1이냐 미국 주식형 2냐 그런 고민들 하시죠. 자, 답 드릴게요. 2025년까지는 무조건 나스닥입니다. 중국도 무조건 신천이에요. 왜? 지금까지 예견되어, 제가 항상 쓰는 단어 있죠. 미래는 확정되어 있다. 지금 확정되어 있는 미래는 2025년이 4차 산업의 상용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주식들이 움직였어요? 정치 테마주. 뭐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때문에. 근데 웃기죠? 서울시장 누가 됐어요? 서울시장 누가 됐어요? 발표된 날부터 그날 어저께죠? 어저께부터 오세훈 관련주는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주식은 투자는 기대감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이재용이가 구속이 됐죠? 구속되는 날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올랐어요. 왜? 주가의 변동성을 저해하는 리스크가 없어진 거야. 확정됐으니까. 들어갔으니까 그 리스크는 이미 과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주가에는 호재예요. 조금 이게 어렵죠. 즉, 가치는 미리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라고. 그게 완성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고점인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어? 지금 주식반도 아닌데. 4차 산업의 완성은 언제라고요? 2025년. 그럼 그 전까지가 기대감이죠. 그죠? 나스닥 심천은 2025년까지는 간다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주가의 방향은 쉽게 말해갖고 5G에 대한 주가 흐름이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 다음에 6G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고 또 6G가 다음번에 또 있으면 그때는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지금 4차 산업의 완성 다음에 상용화가 돼서 어떠한 매출이 나올지는 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5년까지는 4차 산업은 어떻게든 간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실 때는 미국 주식형 2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무섭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이고요. 상해종합입니다. 자, 차트 잘 보세요.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와요. 차트 잘 보세요. 이게 한국 코스피 지수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향을 잘 보세요. 흐름을. 이게 일본입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이게 베트남이에요. 다시. 자, 우선 차트상으로 볼게요. 얘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럼 당연히 수익이 낮겠죠? 그죠? 차트만 봤을 때 좋아 보입니다. 얘는 어때요? 좋아 보여요? 이 차트에서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았고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얘보다는 안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얘랑 얘 나스닥과 상해종합 둘 중에 우리는 이미 지금 역사적으로 이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고 싶어요? 미국이죠. 그죠? 그걸 바꿔버릴 거예요. 보세요. 한국은 어때요? 10년 동안 박스 피해에 갇혔던 나라입니다. 박스 피해. 일본 어때요? 아무리 봐도 미국만한 나라가 없어 보이죠? 그죠? 뭔가 불안해 보이잖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인도, 이건 좋아 보여요? 약간 채권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차트만 봤을 때. 그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차트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단, 우리가 보이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할 수 있나? 시간은 있다. 존재한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다고요. 보세요. 10년 동안 1억 원을 인덱스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값입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는 자리예요. 왜?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인덱스를 차트를 다 찍은 거거든요. 제가 손으로. 10년 전에, 자, 지금 2020년이죠? 2010년도에 1억 원을 인덱스에다 넣었을 때 인도네시아는 5억이 됐습니다. 전 지금 인덱스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배가 됐다고요. 우리 2강에서 배웠던 7입업체 생각해 봅시다. 2배가 되는데 7.2% 갖고 몇 년 걸려요? 10년. 근데 얘는 지금 5배가 됐네요. 그럼 대충 여러분들 1년에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을 것인지 가늠이 되시죠?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태국입니다. 태국입니다. 4.8억, 4.8배가 됐어요. 인도예요. 4억이 됐습니다. 러시아 3억 7천이 됐습니다. 미국 3억 2천이 됐고 독일이 3억이 됐습니다. 10억을 넣었다고 하면 인도네시아는 50억이 되어 있었겠네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면 2010년도에 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였나? 나는 2010년도에도 무슨 의사결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내용 아닙니다. 2002년이 벌써 20년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외쳤던 게. 그죠? 시간은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뭐냐면 오늘도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시간은 그렇게 흘려서 곧 2030년이 될 거고요. 2021년 크리스마스는 눈 깜빡하면 내일이에요. 그죠? 20년 걸렸어요. 더 많이 넣은 게 아니고 그냥 1억 넣은 겁니다. 20년 동안. 20년 전에 저 20살이었어요. 부모님을 원망할 때죠. 왜? 부모님이 재산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때도 뭐는 있었다? 기회는 있었다. 제가 투자 공부 10년 동안 빡세게 하면서 생각을 바꿨던 게 하나가 있어요. 10년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기회. 돈이 별로 없네. 꼴랑 1,000만 원 나서 1,000만 원 땄네. 한 이럴 때 10억 나가고 한 10억 땄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1,000원이었는데. 놓쳤네. 제가 투자에 대해서 깊이가 낮았을 때 맨날 후회했던 게 그거예요. 왜 난 나이가 어려서. 왜 난 돈이 없어갖고. 근데 지금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기회는 계속 있다. 내가 모를 뿐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괜찮아요? 이번 거? 저 솔직히 코로나 못 잡았거든요. 코로나는 못 잡고 원유는 잡았어요. 근데 코로나 못 잡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 그 이상한 예언자들은 무슨 10년 위기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놓쳤다고 해서 막 아까워하고 막 후회하고. 아니에요. 내년에 기회 또 옵니다. 내후년에 기회 또 와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단 그 기회의 크기가 다를 뿐이고 그 기회를 내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다른 거지 기회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와요. 근데 여전히 나는 돈이 없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과 시장을 보는 사이트. 그건 우리는 FC로 돈 많이 버는 거는 멀티 좀 하라고요. 제가 어저께 아까 본부장님한테 이용대 FC님 안 했어? 빨리 해. 민기적 되고 있어. 빨리 해. 내가 아까 본부장님 우리 지점에 멀티점 좀 작법 들어왔죠?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저 민망해갖고. 나 캐본 본부장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작법 좀 안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뭐 하려 했어? 오늘 넣어요. 빨리. 몇 종 하라고요? 3종. 가입금액 얼마? 2억. 어저께 내가 멀티점 계약 받았다고 하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얼마 30만원짜리 멀티점 받았어요. 멀티점 30만원, 목기 30만원. 걔 월급 얼마인 줄 알아요? 인형쌤, 어저께 걔 월급 얼마였니? 165만원 아니었어? 그거는 월급 오르기 전인가? 200만원 받는 애도 30만원짜리 멀티점 하는데 이용현 FC님 월급 1,000만원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본데. 아무튼 기회는 계속 오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거 하나 문제. 두 번째, 그 시장을 볼 줄 모르는 거. 근데 기회는 계속 옵니다. 보세요. 불과 20년밖에 안 됐는데 인도에다 넣었더니만, 아니 러시아에 넣었더니만 1억이 39억이 됐어요. 20년 동안. 지금 코인에 미쳐 있잖아요. 특히나 김치 프리미엄들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코인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앞으로.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인이 인덱스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코인은 망할 수 있지만 지구는 망하지 않고요. 미국은 망하지 않고요. 중국도 망하지 않아요. 러시아도 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죠?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는데 이게 작은 수익입니까? 3,900%가 20년 동안? 그죠? 자, 러시아는 하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좀 회사에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펀드 라인업에다가 인덱스 다 넣고 싶어요. 각 나라마다. 저는 만약에 2014년도에 모키가 안 나왔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회사에 없었을 거예요. 투자 대안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의 구변액에서 이 신변액이 넘어오는 그게 저는 우리 회사를 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는 변액이 원금이 될 수 없는 상품이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원금이 안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팔아.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인덱스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직 국가가 제한적이니까. 러시아도 좀 넣고 인도도 좀 넣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죠. 러시아 39억, 인도네시아 16억입니다. 인도네시아 뭐 있어요? 발리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쉴 때 이렇게 관심 있는 국가 유튜브에 보면 뭐 여행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요. 그런 것들 좀 보면 나중에 인덱스 RP 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직접 여행을 가보는 걸 추천해드리지만 사실상 지금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도입니다. 자,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 기준 절대 비교 수치의 기준이 동일하다고 하면 슈퍼가 잘 될까요? 역삼이 잘 될까요? 회사의 시스템이 다 똑같다. 주어지는 CM도 다 똑같다. 일하는 시간도 다 똑같다. 슈퍼가 잘 될까요? 역삼이 잘 될까요? 왜? 맞아요. 무조건 인원이에요. 그게 국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과거 200년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선 이 지구를 지배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차 때 무기를 팔아요. 그래서 갑자기 경제 대국이 됐고요. 2차 세계대전에 전면전에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힘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중국은 공산당 체제를 해서 경제를 일으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졌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전 세계 G2가 되고 역사적으로 G1과 G2는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중국 이전에 뭐였어요? 러시아였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우주 갖고 싸웠죠. 한 번도 동맹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1등과 2등은. 근데 중국이 갑자기 G2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G2가 될 수 있었냐면 노동력이에요. 값싼 노동력, 영토.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공장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니네 세금 안 받을 테니까 여기다가 공장 지어. 노동력도 싸. 지원해줄게. 그랬더니 막 애플이 들어가요. 벤츠가 들어가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대가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봐요. 공장이 들어왔어요. 다 좋은 싼값에 들어가니까 원재료 값을 줄일 수 있고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제품에. 그동안 뭘 한 거냐면 기술을 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전자 부품을 못 만드는데, 조립을 못 하는데, 중국에 못 배운 애들은, 그 노동력이 싼 애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을 빼고 나서 중국이 선택한 게 뭐예요? 다 나가. 니네 이제 여기서 있으면 세금 더 많이 받을 거니까 나가든지 세금 낼 거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시킨 거예요? 자국의 기업들의 그 기술을 투입시켜버린 거죠. 그래 놓고 자기네들의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제품의 퀄리티는 올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써보니까 짝퉁의 나라, 짝퉁의 나라, 샤오미? 맞잖아요. 아니, 같은 기능이면은, 야,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뭐하러 다이슨을 써? 차이슨 쓰면 되지. 그래서 경제 이국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미국이. 얘네 뭐야? 그래서 갑자기 프렌드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 난 너, 죄송해요, 족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원수. 그러니까 도입 많이 하셔야 돼요. 도입 많이 하면 나한테 혜택이 많아져요. 중국에도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도입해요 지금? 안 하잖아. 둘이 만나서 0.73명 도입하는데 중국 애들은 한 명씩만 도입하라고 해서 그거 만든 거예요. 너네 2명 나면 안 돼. 산하정책. 지금은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15억 인구의 강대국이 됐죠. 왜 여기까지 말씀드렸냐면 인도 보시라는 거예요. 인도.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들의 재산을 인도로 만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중국은 내가 먹을 거고 내 아들 정도 되면 인도가 올라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이거 FC로서 되게 써먹을 얘기예요. 언제 만들었다고요? 애기 만들기도 전에. 왜? 난 애기를 낳을 거니까. 미래는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만들려면 만드는 거지 뭐. 그럼 어차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 20살 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2개 준비해놨어요. 애기 거, 연금.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러면 애기 태어나기 5년 전에 준비했으면 애기 70살에 65세에 연금 받으면 걔 연금은 몇 년 굴려요? 70년 굴리는 거예요. 이거 20년 굴린 거예요. 느낌 와요? 고객들이 애기가 없다고 해서 애기 걸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남번 FC는 결혼하실 거예요? 네. 애 낳으실 거예요? 네. 그럼 애기 거 준비해야지. 아니야? 그래서 애 연금은 따로 하고 애 따로 이제 자산 만들어주는 거는 인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엄마 중국이 너무 빨리 맺힌 거야. 기업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 기업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갔어. 연결이잖아, 베트남. 근데 베트남은 뭐가 문제다? 값싼 노동력이 있어요. 뭐가 문제다? 땅이 좁아. 수용을 다 할 수가 없다고. 베트남은 수용성이 되게 좋은 나라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서 애들을 많이 깠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사람들이랑 우리나라랑 성향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땅이 좁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를 봐요? 이제 인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구속되기 전에 인도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의 시작이 너무 빨라진 거야. 제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애기 돈이 1억이 되고 2억이 돼. 내가 그 정도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인도가 빡 쳐야지만 이게 10억이 되고 20억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꼴랑 5천만 원 넣었는데 팍 올라가 버리면 나로서는 아깝지. 그러니까 내가 아깝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2번째가 인도예요. 오케이? 리크루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인도. 근데 인도엔 단점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저 이렇게 강의하면 12시간도 해요. 큰일 나네. 진도 빼야 되는데.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걔네들은 카스트 제도가 이제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넷이 인도 친구야. 근데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러면 여행 가방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카스트 제도의 귀족 계급이었던 애는 지 가방을 안 들어. 맨몸으로 가. 근데 우린 친구잖아. 근데 제가 알아서 들고 와. 아직도 그게 있어. 그러니까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미개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치, 문화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만 바뀌면 누구처럼? 중국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강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지. 누구처럼? 시진핑과 리커창처럼. 시진핑은 리더십이고 리커창은 대가리니까. 그런 인도의 지배자가 오면 인도에 개발되는 내용들은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스토리라인. 그거 인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인도가 이미 벌써 많이 올랐어요. 11배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그리고 브라질 10억. 브라질도 얘기도 너무 긴데 안 할래요. 못해요. 한국 나왔네요. 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국도 20년 동안, 이거 뭐예요? 코스피예요 지금. 1억이 3억 8천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럼 4억 치면 7입었지. 20년에 4배 된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안정적인 인덱스. 그리고 태국 3.7억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0년 볼 겁니다. 30년 누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1990년부터 중국입니다. 23배.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왜? 어저께 제가 뭐라 했어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몇 배 됐다고? 11배. 근데 이거 조사했을 때는 10배였나 보지. 1억이 10배. 10억 됐고요. 중국은 23억이 됐습니다. 그 외에 밑에 홍콩. 홍콩은 지금 정치적인 부분 중국하고의 관계만 개선되면 홍콩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아시아 지역의 금융 허브는 모든 기업들이 다 홍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홍콩의 특별함은 딱 하나가 있어요. 달러를 쓴다는 거. 정치 체제는 중국 건데 돈은 달러를 써. 그럼 누구 지배를 받아요? 미국 지배를 받지. 그러니까 똑똑한 리커창은 중국의 기업들을 홍콩에다 상장시켜요. 이게 웃긴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미국이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니네 홍콩 시장에다 상장해. 왜? 홍콩은 달러니까. 나는 얘랑 싸울 건데 니네는 내가 보호해줄게. 홍콩에서. 그러니까 홍콩에다 마스크 그게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홍콩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밀어붙이는데 100년 조약에서 100년 동안 영국이 지배를 받았던 국민들의 국민성이 중국하고는 다른 거야. 왜 나를 불러? 우리는 이거 버틸 수 없어. 우리는 투쟁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사실상 홍콩이나 나라는 중국이 그냥 하룻밤에 발표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도 살려주고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콩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홍콩도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이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캐나다,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제 유럽들은 다 빠졌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30년에는 들어가 있는데 20년, 10년에는 없잖아. 유럽은 지는 해. 그러니까 유럽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유럽에서 볼 나라 딱 한 건데 어딜까요? 이용규 교수님 그래도 혹시 뭐 몰래 제 강의를 어디서 들어요? 다 안 해. 독일 왜? 땡.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유럽 무전여행 같은 거 무슨 500만 원 들고 와갖고 바게트빵 먹으면서 여행하는 거 그거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유럽 여행을 좀 가요. 그래야 진짜 자기의 이게 된다니까. 독일 갔습니다 제가. 저도 걸음이 빠른 편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키가 백성호 부모님 딱 크고 어깨 딱 벌어지고 무슨 전사처럼 생겼어요. 근데 다 슈트를 입어요. 지하철에. 그리고 가방을 딱 들어요. 그리고 저보다 걸음이 빨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제가 독일 가기 전에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는 놀아요. 독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태국과 베트남 중에서 태국을 쳐다도 안 보는 이유. 태국은 일을 안 하잖아. 베트남은 아침부터 일을 열심히 해요. 자존심이 세요. 독일도 마찬가지. 유럽 다 망해도 독일은 안 망합니다. 자동차 보면 알잖아요.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세고 꼼꼼하고 아주 완벽주의자들이죠. 독일의 경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정치만 문제가 없으면. 근데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뭔가를 다 이뤄놓은 것처럼 지금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유로존이라는 안전장치 안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볼 나라는 독일은 닥스 지수라고 해요. 만약에 독일 인덱스를 유럽 인덱스를 가져갈 거면 유로스탁스 또는 닥스 지수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결론은 나쁘지 않다. 뭐가? 수익률이 아니 좋다. 왜? 30년 동안 20년 동안 1억을 39억으로 만든 주식쟁이는 없어요. 만약에 행여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거를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매 유전율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39억이 18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5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인덱스는 그럴 리가 없다. 왜? 인덱스의 가격은 뭐에 수렴한다? GDP. GDP가 올라가면 인덱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GDP가 뭐니까? 매출이니까. 역사적으로 국가의 GDP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우리나라 GDP가 갑자기 5,000달러로 떨어질 가능성 제로 아니에요? 그죠? 근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국가들을 제가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찍었는데 보시면 빨간색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어느 나라예요? 일본.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2020년도 초예요. 지금 일본조차도 전고점을 뚫었다 못 뚫었다? 뚫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가를 나열해 놓고선 인덱스 투자를 10년, 20년, 30년 해놓고는 여기서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 던지는 거야.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됐잖아. 국가를 뭘 선택을 해서 앞으로 30년 뒤에 누가 더 많이 오를지 저도 몰라요. 근데 자꾸 애널리스트들도 펀드 매니저들은 지네가 안다라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고, 그걸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했던 한국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조니 대표님. 그래서 조니 대표를 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뭐냐, 10년, 20년, 30년 글로벌 인덱스 아무 곳에나 눈 감고 다트를 던져도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다고. 일본 요거 적으면서 기분이 좀 좋긴 했어요. 근데 얘네들도 정보점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럼 됐잖아. 그럼 안정적인 거 맞아요? 이것보다 안정적인 게 어딨어? 금리가 더 위험하지. 이거 제가 쓰는 이거 RP인데 FC 교육을 해도 이거 고객들은 따로 면담할 때 그냥 툭 해주고 마는 거거든요. 도장 찍으려고. 근데 FC님들은 제가 RP를 지금 입력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보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알았어. 인덱스를 해서 굿바이 하는 것도 알았어. 근데 뭘로? 이제 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결정이 이제부터 재무 설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예쁘게 다 멋지게 해놓고선 그래서 보험 가입해 라고 하면 신뢰도가 다 깨지겠죠. 모든 것들은 일정한 근거라는 게 있어야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똑같이 이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써 거절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 인덱스를 결정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덱스의 퀄리티야. 가격이 조금 비싸도 퀄리티가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가격 위주다. 그럼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싼 걸 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은 그들이 하는 거겠지만 나는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퀄리티는 주식하고 변액이 좋습니다. 왜? 둘 다 ETF, 완전 인덱스를 사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펀드에는 리얼 인덱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까 뭐 있다고 그랬어? 패시브 펀드밖에 없잖아. 그건 펀드 매니저들이 고르는 거라고. 인덱스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놓고서 비중 조절하는 거. 그건 완전 인덱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펀드에는 패시브 펀드보다 액티브 펀드가 훨씬 더 많아요. 우선은 일반 고객들이 이 인덱스, 지금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구분을 할 줄조차를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펀드를 설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ETF, 퀄리티는 주식하고 변액이 제일 좋은 거 맞아요? 그죠? 얘는 조금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굿바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강제성이 필요하다. 아니요 쌤, 저는 제가 혼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매수할게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처음에 본인이 그걸 하겠다라고 한 애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다 변액으로 와요. 지가 해보니까 못하게 됐거든. 즉 강제성은 펀드와 변액이 고객이 설정해 놓은 자동이체 1에 시스템으로 빼서 날씨가 좋던 안 좋던 간에 그냥 무조건 사죠. 그러니까 강제성은 얘네 둘이 좋은 거죠. 됐어요? 세금 문제인데 작년에 제도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해외 펀드가 비과세였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뀐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게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뭐 받겠다? 양도소득세를 받겠다. 22%. 그리고 그럼 결정됐어요. 그리고 국내 주식,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도 이제 세금 받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도권에서 태클을 거니까 문제니 그거는 2년 뒤에 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즉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중에서 유일하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150만 원 한도만 비과세로 유일하게 남았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 이제 세금이 들어가니까 주식, 직접 투자에 대한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1억을 벌면 2,200만 원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얘는 한 푼도 안 내죠. 예로 어저께 얘기했던 건 신동아파트가 아니라 주식으로 직접 투자로 2억이 20억 2억이 됐어. 그러면은 차익이 얼마예요? 20억. 20억이 22%면 4억 4천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중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펀드는 15.4%. 얘는 이름이 틀려요. 배당소득세예요. 펀드는 모아서 이익을 나누는 거니까 세법에 배당소득세로 들어간다고.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적죠. 근데 얘는 수수료를 까먹지. 수수료 얘기 좀 이따 할게요. 변액은 10년 유지하면 그 이후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전체 비과세. 그죠? 4억이건 3억이건 2억이건 1억이건 하나도 안 내요. 마지막 수수료입니다. 주식이 제일 싸요. 왜? 내가 직접 하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저는 단타 스캘핑을 하잖아요. 하루 필 받아갖고 한 5개 정도 몇 억씩 계속 돌려갖고 하잖아요. 수수료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한 500만 원 나와요. 많이 벌여야 된다면. 수수료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회당 수수료가 0.2여갖고 작아 보이는 거죠. 제가 언제는 하루에 수수료를 더 많이 낸 적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조금 경험해보신 사람은 바로 공감하는데 수익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날도 있다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거 갑니다. 자, 펀드하고 변액을 수수료 비교를 해야 되는데 펀드는 2%,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모키 기준으로는 7%예요. 그죠? 7.24%인가 2.7%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 두 개인데 표현 방법이 2% 7%니까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얘가 수수료가 더 비싸 보이잖아. 그죠? 여기 안에는 수수료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즉 펀드는 이건 매매 수수료 아닙니다. 유지 계약 수수료예요. 그죠? 얘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납입을 해요. 펀드예요. 변액이에요. 그럼 얘는 1년 내면 얼마 내요? 1,200만 원 내죠. 그죠? 그럼 내 적립금이 1,200만 원이죠. 여기서 2% 떼요. 됐어요? 얘는 100만 원이죠. 1년 내면 얼마 내요? 1,200 내요. 그죠? 거기에 7% 떼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떼는 것 같잖아. 내년에 얘는 얼마 더 내요? 1,200 더 내죠. 얘는 얼마 더 내요? 1,200 더 내죠. 얘는 내년에도 1,200에 7% 떼어요. 얘는 2,400에 2% 떼어요. 또 1,200 내죠. 얘 1,200 내요. 그럼 얘는 1,200에 7% 떼어요. 얘는 얼마에? 3,600에 2% 떼어요. 10년 가정해볼까요? 얘 1억 2천에 2%를 또 떼어요. 몇 번? 10번.
얘는 이거 다 합하면 1억 2천에 7% 뛰어요. 그러면 얘랑 같은 거고 나머지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거 시뮬레이션 돌리면 펀드랑 변액을 수수료 비교를 해보면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무조건 펀드가 이겨요. 수수료만 봤을 때.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얘가 이겨요. 얘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선취 개념으로 뛰는 거고 얘는 계속 적립금이 계속 운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즉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게 고객들이 어려운 건데 7%지만 10년 유지하면 얘는 이거 표현으로 방법하면 0.7%예요. 맞아요? 기간 수수료니까. 7%를 전체 떼었는데 10년 유지했어? 1년에 몇 프로씩 뛴 거야? 0.7%예요. 0.7 대 2%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얘가 더 좋은 거죠. 됐어요? 이게 설득이 안 되면 펀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아이 다 됐고 결과적으로 플러스 4.47%의 수수료를 돌려받으면서 글로벌 인덱스 굿바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다 그랬어요? 멀티죠. 이거 다 이겨버리잖아 이걸. 수수료 오히려 돌려받으면서 하는 건데 물론 시간이 들어가 있는 약속을 지킬 경우에 난 약속 지키는 사람인데 너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니? 어저께 걔한테 물어봤어요. 네. 걔한테 본부장님 알려줬어요. 신한금융지주에 문제 있어? 아니요. 오렌지라이트 문제 있니? 아니요. 쌤한테 문제 있어? 아니요. 그럼 이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니? 저요. 그러니까 너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할게요. 이렇게. 저는 진짜 본부장님 그 시간에서 듣고 거기서 맛이 갔거든요. 진짜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머지 것에 문제가 뭐가 있어? 약속에 대해서는. 근데 어떤 누구도 처음에 계약할 때 난 약속 안 지켜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결국엔 펀드랑 변액 두 개를 봤을 때 기간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3년 동안 한 달에 한 20만 원, 10만 원씩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펀드로 줘요. 어차피 이제 우리 할 수 있잖아. 이제 펀드 따면은 이제 여러분들 신한금융에서 펀드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한 500억 정도 운영하는 사람 되면 돼요. 그리고 고객들하고 얘기하기도 쉬워. 그 계좌분 제가 한 500억 자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더 여러분들이 지금 고정FC님 10년 정도 일해서 만약에 고정FC님이 전체 변액 플러스 신한금융 해갖고 시스템 하나에서 보는데 딱 보여줬는데 5천억 돌리는 거야. 저 운용을 지금. 그럼 아까 봤던 건 뭐예요? 일반 펀드 하나도 5천억 들어가면 규모가 대규모예요. 대형 규모라고. 내가 5천억 굴리는 사람인데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근데 시스템에 보여지잖아. 그죠? 그건 20만 원짜리 펀드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퇴직연금도 들어가지. 그럼 이제 그림 그려져요? 200명짜리 기업 하나에 퇴직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씩이 들어오는데 그럼 내 예치금은 얼마가 되겠어? 돌려봐요 머릿속으로. 그게 대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수수료가 0.25, 2%, 7%. 그러면 여기 5년 기점으로 전에는 요거 하고 뒤로는 변액으로 가고 이건 어차피 굿바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들 처음에 시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두 개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일정 금액을 네가 연습해봐. 너 아는 기업 뭐 있어 좋아하는 거? 저는 요즘 카카오 좋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카카오 한 주씩 네가 굿바이 해봐. 정확하게 1년도 안 걸려요. 6개월이면 저 못하겠어요. 얘기 나와요. 왜냐? 지가 매수한 거 데이터 보면 얘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나오는 거거든. 그럼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봐봐 너 못하잖아? 강제적으로 하자.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RP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렌 버핏이 유서에다가 뭐 사라고 그랬다고요? 뱅간. 영상 봐야 되나? 워렌 버핏은 최근 유서에다가 뭐 쓰라고 했다고요?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자기 와이프에게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내 재산의 90%는 뱅가드 S&P 500을 사고 10%의 자산은 채권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자산을 그렇게 하겠다는데 오렌지라이프에서 보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멀티종을 했다는데
이용규 PC님 왜 고민을 하냐고. 똑같은 거야. 아니 워렌 버핏이 자기 자산의 90%를 인덱스를 사라고 하는데 왜 일반인들은 다른 걸 사고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냐고. 그 얘기예요. 그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방금 거기까지가 이제 정규 이제 6강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그럼 박수 치고 마치고 이제 뒤풀이 가서 쌤 뭐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보험쟁인 줄 알고 팔짱 끼고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쌤을 만나고 나서 쌤을 만나기 이전과 쌤을 만나고 이후에 뭐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제 계약받은 거 좀 슬픈 얘기인데 잠깐만 할게요. 28살짜리 애가 직장에 들어가서 세무법인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일하고 회사를 옮겼어요. 그리고 옮긴 지가 지금 4개월이 됐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대요. 원래 있었던 사람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그 회사에 4명 있는데 그 4명이 얘를 경력으로 들어왔는데 얘도 좀 사회성이 떨어지긴 해요. 왕따를 시켰는데 그걸 전체 회사 회의 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쟤 싫어요. 서류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어저께 왔어요. 얘가 얘기하는 게 내용은 그런 건데 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얘가 자기가 너무 힘든데 핸드폰 연락처를 다 뒤져봤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더래요. 이 얘기를. 쉽게 말해서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될까? 라고 하는데 저밖에 없더래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친구를 이런 식으로 남가은 FC님 6번 가리킨 거랑 똑같이 6번 가리켰을 뿐이에요. 근데 28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갔던 인간관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어저께 6시 반에 만났나? 그리고 11시 반에 보냈지. 5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약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은 하고 가야지 해갖고 멀티종 30, 그 모피 30 이렇게 받은 거예요, 사실. 근데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멘토도 없고요, 어른도 없고요, 누군가 올바른 얘기도 해주지 않으니까 방향들이 되게 없어요. 방향성,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봤는데 6강이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저 수퍼는 다 드리는 거 알죠? 다 드릴까요? 밴드 올려드릴까요? 일단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냥 드릴게요. 안 필요해도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몇 강 끝나고 하지 이거를? 이건 5강 끝나고 한다고? 한쌤 맞아? 저는 4강 끝나고 FF를 받아요. 5강이요? 3강? 아니요, 5강이요. 5강이에요? 알겠어요. 5강 끝나고 나서 이거 숙제를 준대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득이 얼마고 적어보는 거예요. 자, 소비 지출을 내가 얼마를 쓰고 있었고 지금 현재 저축을 뭘로 하고 있었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보험은 얼마 하고 있고 본인이 적는 겁니다. 즉 FF를 받는 거죠. 자, 근데 우측이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가계부 받아서 지금까지 매주 가계부 썼다. 한 명도 없죠. 이게 강제성이에요. 왜 여러분들 한 명도 없냐? 제가 가리키는 2,500명은 다 아는데 강제성 때문에. 제가 그러거든요. 승문아, 가계부 보내.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가계부 쓰라고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여러분들 분명히 저한테 처음 가계부를 써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 멘트 저한테 보냈어요. 맞죠? 저는 그거 다 피드백 드렸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계부 쓰니까 뭐가 있냐면 어쨌건 좋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안 하고 있을까요?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고객들한테 그 얘기를 못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가계부를 안 쓰는데 어떻게 고객한테 가계부를 써서 네가 전에는 108만 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네가 가계부를 써서 데이터를 봤더니만 지금 10만 원 정도를 덜 쓰고 있어, 더 쓰고 있어, 얼마나 덜 쓸 거야? 네 입으로 네가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클로징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작은 변화가 있었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조금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일산에서도 지하철 타고 상담받겠다고 여기에 오는 거라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혹했던 건 저 사람은 밖에 안 나가고 여기서 365일 앉아서 상담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가계부 안 쓰고 난 가계부 쓰니까. 저는 여러분들 똑같이 가르쳐드렸어요. 저희 직원들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칩니다. 제가 감히 본부장님이 제 강의를 지금 벌써 오버타임까지 하면 15시간, 16시간을 들으시는데 제가 허투루 단 1분이라도 썼겠어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저희 직원들보다 지금 수퍼에다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럼 어체는 망한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강의를 외부를 안 했던 건 뭐냐면 공유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하니까 때문이었어요. 그럼 내 목만 아프잖아요. 와, 저 사람 되게 훌륭하다. 저 사람 저거 좋은데? 제가 어저께 강의한 것도 슈퍼만 주고 PT 안 준다고 그랬어요. 왜 안 줘? 어차피 수도 안 볼 거니까, 안 쓸 거니까. 저희 직원들은 알아요.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얼마나 피 터지게 연구해갖고 만들었는지. 그걸 왜 그 컴퓨터에다가 쓰레기처럼 넣어놓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공유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근데 어저께 우리 전진만 라이언님 아침에 막 하는데 저 이거 뽑아왔었습니다. 아, 부모님 주셨구나. 전 그게 고마운 거예요. 들고 다녀주는 거, 봐주는 거, 그걸 고객한테 쓰는 거.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 공유할 수 있는데 가계부 공유 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제가 아마 지금 어찌하면서 화 처음 낸 거예요. 전 이게 화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할 거 우리 그럼 왜 했어요? 본부장님이랑 저랑 머리 왜 맞대고 그 2021년도 시작은 어체로 해갖고 우리 체질을 1도만 바꿔보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다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바뀌었네요. 그럼 저 본부장님도 거짓말했네요. 그럼 저 4달 동안 지금 허튼 짓 했네요. 그럼 저 이제 본부장님 어떻게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얼이 되지 않으면 고객들은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그게 바뀌어야지 얘네들이 여기다가 내가 80만 원 쓸래요? 70만 원 쓸래요? 60만 원 쓸래요? 기가 막히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물가 비싸죠? 제가 가리키는 애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푼도 안 쓰는 애들도 있어요. 한 푼도. 쌤, 이번 주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빈 가계부 사진 찍어서 보내요. 그럼 전 뭐 하겠어요? 칭찬만 해주죠. 쌤, 제가 이번 주에 5만 원 쓰려고 했는데 3만 원 썼습니다. 칭찬해주세요. 그럼 칭찬해주죠. 쌤, 제가 원래 목표가 일주일에 20만 원인데 24만 원 썼습니다. 그럼 혼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회사에서 애들이 찾아와서 계약을 하는 게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일요일날 몇 개의 가계부를 피드백을 하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시죠?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직원들도 몰라요.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어저께 만든 PT 얼마나 힘들게 만든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 말씀 올리시는데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 성공한다 그러고 귀찮은 거 하는 포지션 가면 성공한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위해서 쓰는 가계부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네요. 조금 실망했어요. 이제 슈퍼가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좋아해요. 근데 조금은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진짜 FC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가짜 FC 되려면 이거 어찌 안 들어도 돼요. 나가고 야 이거 제일 좋은 거 그냥 해. 하면 뭐 다 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FC들 중에서 남아있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슈퍼는 정말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다 시니어가 되면 얼마나 탄탄한 조직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잔소리 때 너무 많이 했네요. 저희 팀도 아닌데. 자,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짜요. 5강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6강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 숙제를 줍니다. 네가 포트폴리오 만들어. 다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2주 동안에 이거를 만들어 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보기 편하게 하려고 상품명으로 했는데 여기 안에는 뭘로 들어가 있냐면 상품은 다 제가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적이 들어가요. 첫 번째 재테크의 재무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비상금과 보험이에요. 그래서 비상금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보험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통 애들이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짜오면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여행이 들어가요. 저 1년 뒤에 여행 가려고요. 알았어. 그럼 10만 원 여행. 그리고 이제 애들마다 틀린데 저는 5년 뒤에 결혼할 거예요. 결혼 목적 자금 얼마. 저는 자동차를 살 건데 얼마. 쌤 강의 들어보니까 애기 교육자금도 필요하네요. 교육자금 10만 원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다 짜오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줍니다. 다 알 때까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바로 6강 끝나고서 저 다음 주에 상담받고 싶어요 해서 바로 잡히는 애들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한 달이 걸려도 숙제를 쭈뼛쭈뼛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해갖고 와야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저희 최인영 FC가 중간에서 저랑 성격이 다르잖아요. 저 친구는 되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숙닥숙닥 해갖고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서 센 사람 왜냐면 저 가르쳐야 되니까 하고 숙제를 이제 제출을 해요. 이거를 그럼 지금 무슨 정보가 있냐면 가계부 정보 있죠. 그리고 앞에서 받았던 FF 있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최인영한테 보내요. 그럼 최인영은 그거 가지고서 다 출력을 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 보고서로 들어와요. 상담 언제니?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6시 반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한 4시간 정도 1차 상담을 해요. 1차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모님 앉아봐. 그럼 숙제 낸 거 하죠? 설명해봐.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이게 잘 피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하려고요. 저건 저렇게 하고요. 또는 말을 성격에 따라서 쭈뼛쭈뼛 못하는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얘가 브리핑하는 걸 보고 예를 들어서 다 짰는데 내용이 제목적으로 맞지 않는다. 금액적으로 계산이 틀렸다. 목적이 틀리다. 등을 이 친구가 만들어 온 것을 조금씩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품은 누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상담하고 지금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상담 4시간까지 포함하면 20시간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틀리다고요. 우선 그럼 브리핑을 해서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보자. 네가 350만 원을 버는데 6주 동안 가계부를 썼더니만 네가 80만 원 갖고서 쓰겠다고 하는데 쌤은 그거 너 안 믿으니까 100만 원 하자. 여기 줬어? 그러면 저쪽 가용 금액이 얼마 남아요? 250이 남죠? 250만 원 갖고 이 포트 지금 짠 거예요. 이제 돌아가. 가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 할 수 있을지. 그러고 나서 민영쌤한테 연락 줘. 그러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와요. 그럼 저는 뭐 해놓겠어요? 이제 상품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 상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펀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창역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도 펀드네. 왜 내가 이걸 갖다 놨지? 어쨌든 펀드고 주식도 20만 원 주고 뭐 하고 옛날에는 이걸로 썼었는데 이거 뭐냐면 교육자금인데 고정금리 썼었어요. 고정금리. 종신보험은 고정금리죠. 그죠? 근데 이제 못 써요. 안 나와요, 환급금이.
그래서 이제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옛날에 하지 그랬어. 못해. 왜냐면 환급금이 안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제 애기 것도 이걸로 갖고 있는데 25년 뒤에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결정되죠. 쟤는 약속만 지키면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 중간에 깨면 어떡해요? 그건 네 문제잖아. 깰 거면 뭐하래? 하지 마. 그러고 약속을 지키면 이때 2,500만 원이 나와. 그럼 그 정에 저는 5천만 원 갖고 있거든요. 사망보험 5천만 원 말고 환급금 5천만 원. 그러면 애 대학금 보낼 수 있잖아요. 왜? 홍수문이 있으면 왼손 들어봐요. 오른손 들어봐요. 합격. 이게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방법이에요. 왜? 학교 남아 돌거든. 그러니까 얘가 가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미리 10만 원씩 빼서 그걸 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보통 뭐예요? 학자금 대출 받지. 내가 투자하고 내가 자산 운용하는 거는 내 몫인데 우리 아버지가 30억짜리 룸사롱을 단 1원도 받지 못하고선 다 날린 건 우리 아버지의 몫인데 하필 내가 그때 대학에 갔었으면 저도 학자금 대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30억짜리 룸사롱 했던 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도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었어요. 하필 타이밍이 그렇게 안 좋으면 그 자식이 그거를 온전히 저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 것만큼은 투자 모시기 뭐뭐 아니고 확정되어 있는 걸로 가자 컨셉이었어요. 그게 학자금 컨셉. 거기에 뭐 목기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생활정 들어가 있지 옛날에. 이거 지금 2018년도 3월 달에 짠 거예요. 이 친구 지금 유지 잘하고 있고 자산은 저희가 OT 할 때 그 문자 보내드리는 거 봤죠. 뭐 이제는 급여는 다 저축하고 수익으로만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보험은 있어야 되니까 보험 넣고. 그러면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 계약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갔네요. 한 4, 5개가 이게 기본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증권사 거도 쓰죠. 그죠? 그럼 증권사에 얼마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들어가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이게 뭐예요? 증권사에 지금 대략 봐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 회사에 일정 부분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35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는 거. 요것만 그 계약자의 목. 얘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알아서 자동이체로 빠지고 뭘 샀어요? 인덱스를 샀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려가는 거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어디서? 소비에서. 그러니까 뭐 해요? 매주 가계부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CS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계부만 보면 얘의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가 가계부에 다 나와요. 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도 가계부를 받는 거예요. 왜? 가계부를 받으면 굳이 내가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를 굳이 이 친구를 통해서 매니저로서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가계부에 다 나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객들도 무슨 일이 있는지 거기 정보가 다 나와요. 아, 엄마 생신이었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너 이거 어디 수강비 들어갔는데 너 이것도 헬스 뭐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굳이 또 60만 원 긁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뭐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점점점 더 친해져요.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고객 관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사람은 좋거든요. 되게 달라요. 제가 착해요. 그러니까 그걸 애들이 아는지 자꾸 보러 오는 거예요. 쌤 놀러 가도 돼요? 쌤이랑 술 먹고 싶은데, 쌤 만나고 싶은데.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고객들이 한지F 씨 나랑 놀 수 있어요? 내가 찾아갈게요. 나랑 저녁 먹으래. 이런 얘기들 해요? 안 하죠. 왜 차이냐면 저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지금. 근데 일반적인 FC는 그냥 보험 계약 하나 받은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고마운 게 아니에요. 다시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가면 보험 가입시켜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걸려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그때 되면 고맙다는 얘기도 못 해요. 그죠? 지금 뭐냐면
저랑 똑같은 여러분들이 CI 보험을 가입시켜줬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고마움을 못 누르는 거고 얘네들은 저한테 너무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왜? 가계부도 봐주죠. 매일 아침마다 저도 본부장님하고 똑같이 그 친구들한테 아침 글을 써요. 그리고 저는 매일 점심시간에 그 친구들 밥 먹을 때 그날 있는 모든 경제 기사를 그냥 공유해주기가 아니라 글을 써서 해석까지 하고 갖다 붙여줘요. 일요일날 가계부 봐줘요. 그리고 이슈 있을 때마다 아프리카 TV에 걔네들 다 모아놓고서 또 그거 풀어서 설명해줘요. 또 기수끼리 모여가지고서 하고 뭐 생일 챙겨주고 중간중간에 퀴즈 내가지고 또 뭐 커피 상품권 같은 거 보내주고 하루 왼종일 저랑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어찌됐건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계약자에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면. 그럼 첫 번째 계약자한테 가서 어체를 여러분들이 6강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리 까봤자 여러분들이 받았어 봤자 보험 하나 받아놨을 거라고요. 그럼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지. 뭘? 2강 끝나고 나서 가계부 전달하고 가계부를 계속적으로 점검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면서 6강을 하면 우선 그 사람 첫 번째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거를 고마워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겠지. 처음에는 좀 어렵기도 하겠지. 여러분들도 지금 5강 넘어서부터 지금 갑자기 급 어려워지거든. 보험 뒤에서부터. 그래도 어떻게든 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 1도의 방향이 바뀌고 나서 본인들이 보험금을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무서웠는데 펀드를 해봤는데 어머 빨간색으로 0.2%의 수익이 보이네. 그게 재밌고 즐겁고 고마운 거야. 0.2% 났을 때 너무 좋은 티 내지 말라고 하더니만 그게 2% 되고 4% 되고 6% 되고 어머머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돈까지도 갖고 와요 애들이. 쌤 저희 엄마 5천만 원도 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이 신화 넣으면 30% 내면 그냥 막 자기 돈이 뭐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고서 자꾸 뭐 명절 나가갖고 가족들 모아놓고 제가 지금 경제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돈을 이만큼을 벌었어요. 이모 돈까지도 막 갖고 와서 그래서 한시간 FC가 계속 그 이신화 지금 거들어다니냐고 그 가성비도 안 나오잖아요. CMP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좋으면 저는 한 번도 어찌하면서 누구한테 소개 좀 해봐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들이 알아서 데리고 오는 거지. 지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지 언니도 데리고 오고 심지어 지 엄마를 데리고 온 애도 있어. 여기 앉아 있었어요. 지금 그 한정일 FC님 앉은 자리에 50세 중반의 어머님 그리고 그 옆에 제 제자 그리고 그 옆에 언니 그리고 거기 앉아서 셋이서 제 강의 들으면서 막 중간에 오면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지들이라고 하면 안 돼. 어머니 계시니까 머리가 싹 모여요. 막 수덕수덕 해가지고 아니 어머니 뭐 얘기하세요? 했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희 유튜브에서 비슷한 거 들었는데 여기서 또 나온다고 좋아하고 계신 거래. 그래갖고 지금 어디까지가 있냐면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커뮤니티가 똥장이잖아요. 시니어 똥장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저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걸 하면서 얻은 별명이 백신이고요. 그리고 저희를 스스로들 백신교라고 해요. 그 백성호 본부장도 약간 종교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제 몰래 아침 조회를 보면 막 하면서 목사님 같잖아요. 막 가끔 어쩔 때는. 근데 그게 맞아요. 뭔가 일을 잘하려면 빨리 정신교육을 받고 세뇌가 돼야지 뭔가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애들 중에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다 백신 바에 뭐 입덕했다 뭐 이런 표현들 요즘 많이 쓰잖아요.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심려를 하려고 하냐면 남간호 FC의 문제점 중에 앞으로 발생할 트러블 중에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들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아무리 내 것만 잘해도 언젠가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아파서건 부모가 돈이 없어거든. 근데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건 부모와 SM밖에 없거든요. 어찌됐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신고려정으로 갈 거 아니면. 그죠? 근데 그 문제들을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전 가르쳐 놨거든요. 그건 네 문제다. 그래서 애들은 걱정을 해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해. 근데 부모님이 들어? 안 들어요. 왜?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게 뭐냐면 손 붙잡고 데리고 와. 그럼 여기에 제가 여기서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애들은 나가 있어야 돼요. 왜? 애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진짜 자기의 고민을 이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모님들은 한 명만 갑자기 자기의 진짜 고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할걸요. 자기들끼리 떠드는. 맞아.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온 거야? 저는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돼 죽겠어요. 저는 연금이 안 나와요. 근데 애들한테 진료가 너무 걱정이에요. 요즘에 치매도 힘들다는데 치매 걸리면 200만 원씩 든다는데 저는 치매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려고요.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걸 여기 몇 층? 3층이에요? 4층에 저희 뚱장이들을 모아놓고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니네가 직접 봐. 니네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럼 아마 거기 눈물 받을걸요? 왜?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지 못해요.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근데 그 얘기들을 우리 부모님이 여기 앉아갖고 백생 앞에서 그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똑바로 안 산다? 치매보험을 안 한다? 연금을 유지 안 한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거 좀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그거 하는 거 어때? 너무 좋대. 자기네 보면 다 데리고 올 거래.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클로징인데 여러분들 어째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계부를 안 쓴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 부부장님께서 그랬어요. 매니저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그죠? 리더잖아요. 리더는 어차피 쓰러질 걸 알면서도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지금 모래성이에요. 그걸 보시고 우리 상은 모래성 멋있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왜? 아무도 그걸 몰라주거든요.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리더는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지 않아서 조금은 실망스럽고 또 안 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백성을 예술은 저런 그림을 그리고 저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아니요. 한 명부터 한 거예요. 즉 뭐냐면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 총 5명을 앉혀놓고 차 한잔 먹자. 내가 좋은 얘기 해줄게. 아니야 보험 얘기를 어체를 못한다고 하면은 FC 그만둬야죠.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5명을 갖고선 1시간이 됐건 1시간 반이 됐건 처음에는 내가 커피 사주면서 야, 너 금융문명이 뭔지 알아? 라고 말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게임은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가? 근데 매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첫 번째 계약자를 약속을 잡아서
1시간 반 커피 마시면서 금융문맹이 뭔지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둘이서 수닥수닥 수다 떨듯이 하면 되거든. 그리고 전 자신 있는 게 제가 만들어진 이 스토리 라인은 빈틈이 없어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래요. 박진영과 기안84와 백쌤의 차이, 저기 공통점. 창작. 여러분들이 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어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 인생에 13년이라는 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은 여러분들도 처음에 들었을 때 와 좋다. 물론 뒤에 5, 6강 가면 힘들었지만 왜? 어려운 거니까. 근데 어려운 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들 첫 강 기억해보세요. 첫 강 듣고 2강 아 이게 뭐야 이게 2강 듣기 싫은데? 하신 분 솔직히 계세요? 없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이 사람들 월요일을 한 명, 화요일을 한 명, 수요일을 한 명, 목요일을 한 명, 금요일을 한 명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그 사람들이 이어서 온다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뭔가 완벽해진 다음에 무슨 저처럼 무슨 한 명 앉혀놓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라 한 명 수다 떠는 거라고.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3명 만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에다가 계약하듯이 리크루팅도 한 명에게 내 일에 대한 자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 라는 거 심어 놓으면 누구나 다 SL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똑같은 게 무조건 하루에 한 명은 어찌 하면 되겠다 해서 한 달 반 돌리면 육지왕성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계약 나온다니까. 그리고 나면 소개가 나와요. 처음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야 이거 내 동생도 좀 해줄 수 있어? 내 친구 이거 얘기했는데 야 걔도 듣고 싶어 하던데? 그래 그럼 연락처 줘. 제 오렌지라이프 백상호 FC라고 합니다. 예 저 들었는데 무슨 뭐 개인적으로 과외 같은 거 금융 알려주신다는데 예 들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언제 뵈실까요? 근데 제가 여자라서 혼자 나가기 그런데 제 친구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좋죠. 그럼 2명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친구도 6개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안 되겠네. 저기 정해진 이 시간에 한번 오세요. 그리고 오니까 너 다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2기가 생기고 3기가 생기고 5기가 생기고 지금 이제 서울은 1년에 12기씩 졸업을 시켜갖고 지금 36기가 졸업을 했고 수원은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25기가 진행 중인 거고 인천도 저한테 독립해가지고 몇 기니 지금? 벌써 15기 하고 있고 그게 다 뭐였냐면 그 한 명을 갖고서 시작을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완성되어 있는 것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남건 FC님 지금 한 명 1시간 반 약속 잡아서 커피 마실 또래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아니 오늘 말고 오늘 약속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죠. 깜짝 놀랐어요. 일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집에 가라고 할 뻔했네. 왜 안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요. 지금 교보제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안 할 이유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저희 어제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파일 만드느냐고 힘들어요? 드리면 할래요? 드릴게요. 대신 약속 잡아요. 본부장님 통해서 다 드릴게요. 대신 한 가지 약속해주면 좋게 딴 데 두 번째 전파는 하지 마세요. 또 그럼 이러면 또 그런다? 누구야? 김푸른바다 팀인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다 만들었는데 결국엔 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속도 내야 돼요. 지금 본부장 2022년도에는 저 어체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갖고 드디어 조금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와야죠. 그잖아요. 저 지금 2021년도에 3분의 1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과 안 나오면 저 뭐 한 거예요? 41살에 그죠? 의미 없잖아요. 꼭 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6강 끝나고 나면 아마 오늘 이제 뒤에 내용들이 좀 약해요. 즉 뭐냐면 이제 실전에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RP를 하고 상품들을 어떻게 매칭하지. 근데 그건 원래 6강 안에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다음 주에 B반 이제 종강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되겠죠. 다음 달에 제가 그 여러분들 원래 그 재능 기부 하잖아요. 재능 기부 시간 하나 제가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때 가서 이제 그 자세한 것들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직접 재능 기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면서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걸로 제가 하나 자리 내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서 더 하는 걸로 하고 제발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어체를 10강을 하든 20강을 하든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 약속을 잡아서 이 사람한테 금융문맹이 뭔지부터 말 꺼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PT가 없어서 못 가는 거면 PT를 드리겠다고. 만약에 커피 값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드릴게요. TA를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 친구가 아니고 제 지인이 아니고 제 계약자가 아니니까. 전임문 하연님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규린 FC님 3W 하느라고 너무 바쁘죠? 하실 거예요? 제가 바쁠까요? 곧 라이언님이 바쁠까요? 제가 더 바쁘죠? 응, 저 하잖아요. 하실 거예요? 응? 이은기 FC님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피진 FC님 할 거예요? 김민준 FC님 우리 뒤에 있는 ES님들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저 김재헌 FC님이세요?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이름이 까먹었는데요. 하실 거예요? 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나 지금 해봤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5명. 5명 우선 제가 2배 만들게요. 우선 5명 하고 있대요. 박근혜 PC님 하실 거예요? 커피 값이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바로 제 카톡 알죠? 저한테 카톡으로 커피 주세요. 아니, 커피 주세요도 하지 마. 커피 이거 내가 바로 보내줄게. 알았어? 5명, 일주일에 5명, 무조건 하나. 최청년 PC님 하실 거예요? 해봤어요? 한 번 해봤어요? 별로예요? 팀이 어디세요? 아 그러면 뭐 팀에서 조금 같이 연구를 해서 좀 해결을 해봐요. 그리고 저는 재능 기부 때 그때 들어오시면 제가 더 해드리고. 박영선 회장님 하실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박영선 회장님 하기 너무 좋지 않나? 아 인스타에 딱 한 번만 하면은 막 제가 봤을 때 10명씩 올 것 같은데 막. 금소법이 좀 위험해서 응. 숫자를 잘 못 올리겠네. 아 숫자를 잘 못 읽겠어요. 여기다가 친구자 같다. 아 네. 잘하실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라이언님. 라이언님이 해주셔야 우리 슈퍼가 좀 해요. 아시겠죠? 이은엽 씨님 하실 거예요? 오케이. 이 사이드만 선배님들이니까 선배님만 물어보고 여러분들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2021년도 시작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6강 동안 부족한 내용이고 강의력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집중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슈퍼지점이 더 잘하는 백상호 ESL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